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정선이 결전의 날이 이제 이번 주 임박한 가운데요. 자, 투심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악화로 나타날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뭐 시장의 이슈는 정선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가. 그리고 주가는 이미 이제 사전에 작년도 말보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죠. 오늘 좀 이제 뭐 플러스는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정선이가 이제 열리는 날이 수요일 보통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회계 부정 관련되는 의혹 관련된 안건이 정선이 산하에 있는 이제 금융위 산하에 있는 정선이에 이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에 뭐 이제 그 2월 달에는 이제 뭐 티슈진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신라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되는 부분, 이 바이오 관련돼서 투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투심, 수급을 좀 악화시켰던 이런 부분을 회복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늘려주느냐. 그래서 특히 바이오주들을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분식회계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 정식적인 어떤 수요일 날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걸 다뤄 가지고 회의를 뭐 개최한다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오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대장주도 좀 주도주도 좀 없는 상태에서 심리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에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측면에 본다라고 하면 선반영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에 또 학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니까 거의 이제 뭐 5년째 가깝게 이 감리 이슈에 주가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도에 연초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이 회계 논란이 좀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죠. 뭐 장중에 1월 달에는 신저가인 이제 15만 원대 밑단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지금 한 16만 원대 지금 초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이가 이 9일 열리는 정례회의와 별개로 지금 따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건데요. 이 의혹에 관련되는 인지 여부와 이 고의인지 가실인지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을 할 당시 2017년이니까 2016년에 그 호주마 관련되는 재고자산 손실, 가격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분들. 그래서 감리위원회가 이 작년 11월 달부터 이 두 달 동안에 이 여부를 논의를 하고 그걸 이제 정선위에다가 이제 안건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 고의로 이제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해서 상장 과정에서 뭐 이득을 봤다. 근데 뭐 앞서 거래소의 뭐 이야기라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도 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데 특별히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거래소가 계속 밝혔죠. 그래서 이제 이 고의성 관련이 따라서 이제 가실이냐 고의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제재 수위가 정선에서 어떻게 좀 결정할 건지,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거의 뭐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주도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결론이 딱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뭐 지금 이제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말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금융위가 이런 어떤 핵에 관련되는 이슈로 다룬다는 그 이제 팩트 자체만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작년 11월 달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사실은 그 이슈가 제공되고 난 다음부터 힘을 내지 못했고 공매도도 증가되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단기적으로 반영하고 악재는 크게 반영하는 전형적인 하락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털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못 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 3사 합병 관련되는 그까지 명확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신뢰도 이걸 내는 것이 제일 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는 이제 거기에 반영해서 먼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억눌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셀트렌뿐만 아니라 그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회계 이슈가 벌어졌을 때 주가가 좀처럼 힘을 못 냅니다. 특히나 바이오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덜한 모습, 덜한 어떤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이제 국민연금 작년도에 이제 바이오주에서 아주 극과 극을 보여줬죠. 작년 초에 지분율이 한 8.16에서 올해 초에 6.29니까 거의 2% 가까이 국민연금이 지분을 낮췄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중기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국내 주식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느리는 주식도 있어요. 바이오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이제 지분을 늘려갔던 부분이다. 뭐 무조건 바이오주를 팠던 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차별화였던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 셀트리온의 이제 그 5% 이상 주주 명분을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금 20.01 정도고요. 싱가포르 이제 텐마섹의 이제 자회사 아이온이 이제 한 6.59, 국민연금이 한 7.47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액 주주가 한 64.2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이거는 뭐 작년 5월달 이후부터 계속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레키로나가 생각보다 이제 유럽의 어떤 허가라든지 그 계약 건수가 좀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추가 계약도 이제 작년 11월 달 이후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 이후로 지금 회계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빠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이제 그 계약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5월달 이후에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뭐 머크나 하이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또 경쟁 그 약의 어떤 등장들이 또 부담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기 어떤 시작했고,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안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셀트리온 입장에 내부적으로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식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제 뭐 강력하게 뭐 대처를 못했다든지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제기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내부적인 어떤 재무적인 어떤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현금 이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지금 좋아져 있고 그래서 뭐 뒤늦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을 1,500억 관련되는 부분 발표를 했습니다만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장중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램시마 SC 관련되어서 이제 히크마라고 해가지고 셀트리온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뭐 요르단 1위의 뭐 제약사인데요. 뭐 중동 쪽하고 이제 북부 아프리카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램시마 SC 독점권을 부여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쭉 했던 파트너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리제르는 관련해서 특허 무효 제기 관련된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셀트리온이 아얄리아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삼상에 진입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리제론이 개발한 에블리셉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뭐 아얄리아라든지 요런 데다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허 무효 관련되는 제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또 챙겨봐야 될 이슈가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가 30% 그러니까 음봉 나올 때 보면 이제 이 공매도가 뭔가 좀 재료가 나와서 뭔가 올라갈 때마다 이 공매도가 특이하게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들을 작년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는 많이 이제 보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이제 뭐 16만 4,500원까지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 10만 원 넘게 샀고 기관도 샀고 개인들은 좀 팔았는데요. 자, 이렇게 1월 달에 만들어내었던 장대 연봉 여기를 회복하는 것도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가까이 한 3주가 넘었는데요. 10만 원대 이제 중반에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의 어떤 박스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 깝깝한 어떤 주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2월달, 3월달에 이 회계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이 기점을 해서 향후에 이제 합병 이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한 어떤 그 시장에는 사실은 이제 신뢰성, 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의사들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처방 건수가 늘어나야 이 경쟁력을 가지듯이 주식 시장에서도 주가라고 하는 게 수급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간의 문제였던 지배 구조였던 정립,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뭐 재고 자산, 뭐 분식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합병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회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올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의 어떤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추가되는 어떤 이제 실적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모색되어야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매도의 어떤 타켓에서도 회사가 어떤 본연의 어떤 가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시장에서 대처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